무명전설 결승전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무대가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11회 결승전 신곡 대결은 누가 우승에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누가 마지막 문턱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는 냉정한 승부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무명전설이 보여준 흐름은 늘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사람이 그대로 올라가는 듯하다가도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점수 공개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웃고 있던 사람이 굳어지고 흔들리던 사람이 갑자기 날아오르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전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최종 10인이 확정된 순간부터 이미 무대 위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장한별, 황윤성, 하루, 박민수, 이대환, 김태용, 성리, 이창민, 정연호, 그리고 또 한 명의 결승 진출자까지 이들은 모두 각자의 서사를 안고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이라는 이름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까이 왔기에 더 아픈 이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11회 신곡 대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존 히트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가 아니라 처음 받은 노래를 자신의 운명처럼 소화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한 노래는 관객이 먼저 기억을 꺼내 들고 들어줍니다. 그러나 신곡은 다릅니다. 무대에 선 가수가 첫 음절부터 그 노래의 생명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곡이 아무리 좋아도 가수가 잡아내지 못하면 평범한 노래가 되고, 곡이 낯설어도 가수가 자신의 색으로 불을 붙이면 그 순간부터 무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곡 대결은 결승전 1라운드라는 말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이 무대는 실력, 개성, 해석력, 현장 장악력, 팬덤의 집중력, 그리고 운까지 한꺼번에 시험하는 종합 전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빠른 템포의 곡을 받은 참가자들과 정통 트로트, 혹은 발라드 트로트에 가까운 곡을 받은 참가자들의 색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이창민, 성리, 정연호, 황윤성처럼 리듬감과 퍼포먼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방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장한별, 하루, 김태용, 이대환처럼 감정선과 안정감을 앞세울 수 있는 참가자들은 한 소절의 깊이로 판정단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가 아닙니다. 이 무대에서는 조금만 어긋나도 장점이 단점으로 변합니다. 빠른 곡은 신나지만 가벼워 보일 위험이 있고, 느린 곡은 깊지만 지루해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세 명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탈락자 3명의 정체입니다. 결승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모두 끝까지 가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무명전설은 그렇게 순한 결승을 준비하지 않은 듯합니다. 10명이 올라왔지만 마지막 생방송 무대 혹은 최종 순위 결정전으로 향하는 문은 모두에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 신곡 대결은 축하 무대가 아니라 생존 무대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참가자들이지만 마지막 문 앞에서는 그동안의 고생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강했던 참가자, 마스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참가자, 팬덤의 화력이 탄탄했던 참가자, 무대마다 호평을 얻었던 참가자 모두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순위가 단순히 마스터 점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프로단 점수, 현장 반응, 기존 투표 흐름, 1라운드 총점이 섞이는 순간 순위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6위였던 사람이 9위로 밀려날 수 있고, 8위였던 사람이 10위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7위였던 사람이 갑자기 6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결승전의 핵심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의 마음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의 마음이 때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성리의 이름은 이번 결승전 관전 포인트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성리는 이미 대국민 투표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준 참가자입니다. 팬들의 응집력, 무대 위의 집중력, 그리고 현역가왕 시절의 아쉬움을 넘어 더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서사가 합쳐지면서 성리는 결승전의 중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성리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은 그의 우승 가능성을 단순한 희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국민투표의 강세,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감과 감정 전달력을 종합하면 성리가 최종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승전은 바로 그 높은 기대가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흔들림 하나가 더 크게 보입니다. 성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잘 부르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는 이번 신곡 대결에서 자신의 이름을 왜 결승전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지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팬들이 알고 있는 성리가 아니라 판정단과 현장 관객이 다시 놀랄 수밖에 없는 성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결승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역시 결승전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카드입니다. 하루는 성리와의 맞대결 이후 더 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서로 다른 장점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리가 초반부터 힘있게 치고 나왔다면 하루는 후반부 감정선과 안정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화음을 맞추던 순간은 무명전설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소비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하루는 폭발적인 팬덤형 참가자라기보다 무대 위에서 설득력을 쌓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위는 늘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낮아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오고 조용해 보이다가도 무대가 끝난 뒤 더 크게 회자됩니다. 이번 신곡 대결에서도 하루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만약 곡이 하루의 음색과 감정선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는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곡의 인상이 약하거나 현장 분위기를 단번에 장악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더 불안한 순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루를 결승전 최대 변수로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리와 하루의 순위가 다시 한번 뒤바뀔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팬들은 이미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리는 국민투표에서 강하고 하루는 마스터 평가와 무대 완성도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신곡 대결에서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만약 현장 점수의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면 하루가 다시 한번 예상 박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팬심과 대중적 응원이 강하게 반영된다면 성리가 다시 흐름을 되찾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순위 싸움이 아닙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팬덤인가, 현장 설득력인가, 안정적인 가창인가, 극적인 감정인가, 화려한 무대 장악인가, 담백하지만 오래 남는 울림인가. 이 모든 질문이 성리와 하루의 이름을 통해 결승전 순위표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순위가 뒤바뀐다면 그 자체가 이번 11회의 가장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역시 결승전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참가자입니다. 장한별은 그동안 강력한 톱3 후보로 언급될 만큼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흔들림이 적고 곡을 해석하는 방식이 단단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지 않고도 관객에게 전달할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신곡 대결에서 이런 참가자는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자칫 낯설게 들리기 쉽지만 장한별처럼 곡의 골격을 정확히 잡아내는 참가자는 첫 무대에서도 완성도 높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한별에게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안정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는 자리에서 너무 정돈된 무대는 오히려 강렬한 기억으로 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안정감 위에 결승전다운 한 방을 더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한 방이 터진다면 장한별은 상위권을 넘어 우승권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황윤성은 탄탄한 팬덤과 밝은 에너지로 결승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신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면 황윤성에게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 신곡 대결에서 현장 분위기를 한 번에 바꾸는 무대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무겁고 긴장된 경연 흐름 속에서 신나는 곡으로 관객의 호흡을 확 바꾸는 참가자는 판정단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곡은 늘 양날의 검입니다. 흥은 살렸지만 가창의 깊이가 부족해 보이면 결승전 무게감에서 밀릴 수 있고, 퍼포먼스는 화려했지만 노래가 기억나지 않으면 신곡 대결의 본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황윤성이 결승전에서 날아오르려면 흥과 실력, 팬덤과 현장 반응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성공하면 순위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대환은 이번 결승전의 다크호스로 꼽을 만합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스타성으로 주목받았다기보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실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참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션에서 이런 참가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무섭습니다. 초반에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성장의 폭이 더 크게 보이고, 결승전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면 시청자는 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이대환이 발라드 트로트 계열의 신곡을 받았다면 그의 승부처는 감정의 진정성입니다. 화려하게 몰아치는 대신 한 소절 한 소절에 자신의 성장을 담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환이 이번 무대에서 진짜로 곡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만들어낸다면 그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순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승전의 압박감에 눌려 곡의 흐름을 놓친다면 다크호스라는 기대는 곧바로 위태로운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민수와 이창민, 김태용, 정연호의 경쟁도 결코 조용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올라온 만큼 생존력 하나는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다만 결승전에서는 추가 합격의 서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마지막 7인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무대 하나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창민은 노래 실력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트로트와의 결합이라는 질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곡 대결은 이창민에게 결정적인 시험대입니다. 만약 신곡이 그의 장점을 트로트 안에서 설득력 있게 살려준다면 그는 논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적 어울림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진다면 순위표는 냉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태용은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소화력을 보여준 참가자라는 점에서 신선함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신선함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감정의 깊이와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힘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연호는 마스터 평가에서 강한 신뢰를 받은 참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점고 가능성이 크며 다른 오디션에서도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가능성보다 결과를 요구합니다. 가능성이 현실의 점수로 바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마지막 문턱은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탈락자 3명은 성적표의 가장 낮은 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멈추는 3명은 각각 다른 이유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한 명은 국민투표의 흐름에서 밀릴 수 있고, 한 명은 현장 점수에서 예상보다 낮은 반응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한 명은 신곡과 자신의 색깔이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디션 결승전의 잔인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했는데도 누군가는 멈춰야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강력한 몰입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이번 무명전설은 참가자들의 서사가 촘촘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탈락해도 논란과 아쉬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가수가 왜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묻게 될 것이고, 다른 시청자들은 현장 평가와 대국민 투표의 비중을 두고 다시 뜨거운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제작진의 편집 방식까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정단이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디션에서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1회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신곡 대결 이후의 그림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단순히 다음 라운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투어와 향후 활동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신곡은 단 하루의 경연용 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만 터진다면 그 가수의 이름을 대중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첫 대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무명에서 전설로 가는 길은 결국 자기 노래를 갖는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곡 대결은 우승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앞으로 행사장과 방송 무대에서 계속 불릴 노래를 얻을 것인가, 누가 팬덤 바깥의 대중에게도 기억될 한 줄을 남길 것인가, 누가 무명전설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인가를 가르는 무대입니다. 결승전에서 3명이 멈춘다는 말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날아오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멈추는 사람의 눈물과 날아오르는 사람의 환호가 같은 무대 위에서 동시에 터지는 순간 무명전설 11회는 단순한 경연방송을 넘어 올해 트로트 오디션의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감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7인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성리는 국민투표 강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다시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하루는 또 한 번 예상 밖의 순위 반전을 만들며 결승전의 흐름을 뒤흔들 것인가? 장한별은 흔들림 없는 완성도로 톱3 후보의 존재감을 증명할 것인가? 황윤성은 팬덤과 현장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가? 이대화는 성장형 다크호스의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박민수, 이창민, 김태용, 정연호는 각자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을 신곡 하나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겹치고 겹치며 이번 결승전은 이미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순위표가 공개되는 순간 누군가는 말을 잃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고 누군가는 팬들의 함성 속에서 새로운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무명전설 결승전 11회 신곡 대결은 그래서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3명이 탈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의 운명이 한 곡씩 걸린 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날아오르는 순간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전설의 이름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